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 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내리던 길이 이제는 유난히 길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족을 통해 그 순간을 직접 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2층 올라가기를 망설이시던 그 짧은 시간 속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죠.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하루아침에 오던 길을 갈 수 없게 된다면 그건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 전체를 바꿔버리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87세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준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장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만 제대로 들으시면 10년, 20년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걸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여기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쌓여서 우리를 10년은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치명적인 실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늦추고 되돌릴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니던 계단이 어느 날은 갑자기 높아 보입니다. 손잡이를 꼭 잡아야 안심이 되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숨이 가빠오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맞닥뜨리면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다며 체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첫 번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과 혈액, 그리고 신경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순간이 오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나는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없구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외출을 줄이게 하고 활동을 제한하게 만들며 결국 더 빠른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인 셈이죠. 실제로 김인화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4세이신 김인화님은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정정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다리가 무거웠어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평소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2층에서 한참을 쉬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는 아예 발이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겁이 났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계단뿐만 아니라 평지를 걸을 때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불안했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정말 걸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외출도 점점 줄이게 되고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분의 딸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고 의사 선생님께서 단순한 근력 저하와 활동 부족이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죠. 의사 선생님이 의자에서 일어서는 운동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간단해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루에 5번씩이라도 꾸준히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숨이 덜 찼고 다리에 조금씩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2달이 지나자 다시 혼자서 마트에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포기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지 말고 바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김인화님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걸음의 변화는 단순히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걷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단 앞에서의 작은 망설임이나 평소보다 빨리 오는 피로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안감을 느끼거나 숨이 많이 찬다면 이를 운동이나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 몸을 깨우는 간단한 루틴을 정하고 달력에 표시하며 기록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육은 훨씬 빠르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30대 후반부터 이미 조금씩 감소가 시작되고 60대에 들어서면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1년에 약 1%씩 줄어든다고 하니 10년이면 우리 근육의 10분의 1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힘이 빠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혹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이쿠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이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박상호님의 경우를 보면 이런 변화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69세이신 박상호님은 40년 넘게 운전기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아침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드시고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질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잠깐 다리가 저린가 보다 했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그분은 그제야 지난 몇 년간 자신의 몸에 나타난 작은 변화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났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어졌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며 무심히 넘겨왔었죠. 운전기사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루 종일 근육을 제대로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그분은 근육량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했고 특히 하체 근육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두면 몇 년 안에 혼자서는 걷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을 다시 늘릴 수 있다고 하셔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의사의 권유로 박상호님은 가장 기본적인 운동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자 스쿼트였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5번만 해도 숨이 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도 제대로 못하다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했어요. 하루에 5번씩 3세트로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조금씩 횟수를 늘려갔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을 덜 줘도 되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2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확실히 다리에 힘이 생긴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걸을 때도 예전보다 안정감이 생겼고요. 가장 좋은 건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멀리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박상호님의 경험에서 중요한 점은 근육이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대처럼 빠르게 늘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개선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엔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보내는 펌프 역할도 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안전벨트 역할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부족하면 당뇨병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해야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넘어지지 않으며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모든 움직임이 불안정해지죠. 다행히 근육은 매우 성실한 친구입니다. 꾸준히 자극을 주면 나이에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물론 젊을 때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근육은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근력 강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5회부터 의자 스쿼트를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계란, 두부, 생선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 없이는 아무리 운동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근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액의 흐름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리까지 가는 혈관들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 혈관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야 다리에 내려간 피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근육이 약해지고 활동이 줄어들면 이 펌프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는 무겁고 아프며 조금만 걸어도 금세 지치게 됩니다. 혹시 걸을 때 종아리가 당기거나 아픈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 다리 혈관이 좁아져서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병수님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82세이신 최병수님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고 무거운 것들을 나르시면서도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75세 무렵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약해지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시장까지는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중간중간 쉬지 않으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 쉬면 됐는데 나중에는 3번까지 쉬어야 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종아리의 통증이었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종아리가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고 쉬면 나아지지만 다시 걸으면 또 아팠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다 보니 외출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장사를 오래 했으니까 다리가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통증도 통증이지만 다리가 무거워서 마치 시멘트 덩어리를 달고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발가락 끝이 시리고 저릿한 느낌도 있었고요.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은 최병수님은 하지동맥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병이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오랜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다리 근육에 피가 제대로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써도 아프고 힘든 거라고. 처음에는 수술을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셔서 안심했어요. 치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돕는 약물 치료였고 다른 하나는 걷기 운동과 발 운동을 통한 순환 개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특히 발끝 운동을 강조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TV 보면서라도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하루에 몇백 번씩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발끝 운동을 했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금연도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두 달째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겨울만 되면 발가락이 얼음처럼 차가웠는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훨씬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걸을 때 종아리 통증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멈춰서 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과 관리로 이런 변화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시장 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손자들과 공원도 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걸음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최병수님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히 약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생명의 강과 같습니다. 이 강의 흐름이 막히거나 느려지면 근육도 관절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혈액순환이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하죠. 다행히 혈액순환은 작은 습관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V를 보시면서 발끝 들기 운동을 30회씩 하루 3세트 해보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그는 족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육과 혈액순환만 관리해도 걷기는 상당히 나아지지만 또 다른 복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무릎 관절과 신경계의 문제입니다. 무릎 연골이 닳거나 신경의 반응 속도가 늦어지면 작은 문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곧 독립성을 잃는 지름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무릎의 변화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관절 연골이 서서히 닳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은 눈과 귀, 그리고 온몸의 감각기관들이 뇌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워지죠. 윤정희님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77세이신 윤정희님은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시면서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별일 없이 장을 다 보고 나오는데 마트 입구에 있는 아주 작은 턱에 발가락이 걸린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높이였는데 그날따라 발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순간 윤정희님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과 손목에 멍이 들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상처보다 더 큰 것은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넘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넘어지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 일 이후로 윤정희님은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혼자서 멀리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함께 갈 때만 외출하시게 되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다리 근력도 더 떨어지게 되었죠.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금세 피곤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혹시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조심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걱정한 가족들이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해서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복지관에 가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넘어진 경험이 있거나 걷는 게 불안한 분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균형 훈련과 근력 강화 운동을 했습니다. 벽을 짚고 한 발로 서기,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제자리에서 발걸음 연습 같은 기본적인 동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벽을 짚고 한 발로 10초 서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몇 초도 못 서고 다른 발을 바닥에 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시간씩 3개월간 계속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다리에 힘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쉬워졌고 걸을 때도 더 안정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균형 운동을 계속하니까 한 발로 서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고요.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혼자서 마트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긴 했지만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긴 게 가장 좋았어요. 예전에는 작은 턱만 봐도 겁이 났는데 이제는 조심하면서 잘 넘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걸을 때도 훨씬 안정감이 있어서 멀리 가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고요. 윤정희님의 경험에서 중요한 점은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신체적 회복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진 경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활동을 줄이게 되고 그것이 더 큰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과 신경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간과하기 쉽습니다. 근육처럼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혈액순환처럼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낙상과 직결되는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다행히 무릎과 신경계도 꾸준한 관리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균형 훈련은 나이에 상관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환경에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무릎 강화와 균형 감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짚고 한 발 서기를 10초부터 매일 연습해보세요. 처음에는 몇 초도 어려우시겠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곧게 펴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무릎 주변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 항상 잡을 수 있는 것이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는 걸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근육의 약화, 혈액순환의 문제, 관절과 신경계의 변화까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해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3가지 황금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이 간단한 동작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3초 걸음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침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걸음은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신가요? 오세훈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오세훈님은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몇 년간은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70세를 넘기면서부터 걷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0이 넘으면 다리가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지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파트 4층에 사시는데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평지를 걸을 때도 금세 피곤해졌습니다. 외출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자와 함께 공원에 갔다가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몇 번을 시도해도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손자가 도와줘서 겨우 일어났는데 정말 창피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아들이 운동을 시작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님은 처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지속적인 권유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되셨습니다. 아들이 헬스장 등록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의자 스쿼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5분만 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했습니다. 하루에 5번씩 3세트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조금씩 횟수를 늘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도 제대로 못하다니. 하지만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또 포기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계속했어요. 운동과 함께 식단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아침에는 꼭 계란 2개나 두부를 먹었고 점심과 저녁에도 생선이나 고기를 챙겨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신경 써서 챙겨 먹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수월해졌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걸을 때 다리에 조금씩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계단을 오를 때 확실히 발걸음이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2달째가 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의자 스쿼트도 20번씩 3세트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자와 다시 공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벤치에서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걸을 때도 예전보다 안정감이 있어서 멀리 가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고요. 3개월이 지나자 오세훈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등산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었어요. 실제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오세훈님은 이제 주변 분들에게도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계십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분들에게는 절대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분명히 좋아져요. 그리고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해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오세훈님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의자 스쿼트는 정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앞뒤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기도 하죠. 3초 걸음은 안전한 걸음을 위한 기본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안정되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내디딜 때 3초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 단백질 섭취는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을 돕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밤사이 분해된 근육을 보충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3가지 황금 습관은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럼 이제 90세까지 걷기 위한 황금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 스쿼트 10회와 발끝 들기 1분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에는 반드시 삶은 계란 2개나 두부반모를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90세가 되어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그날까지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걷는 힘을 잃어가는 과정도 그것을 되찾는 과정도 모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걷는 힘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인 작은 실수들이 우리를 10년은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육을 방치하고 혈액순환을 소홀히 하며 균형 감각을 잃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말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다시 길러낼 수 있고 혈액은 다시 원활하게 흐르게 할 수 있으며 관절과 신경도 훈련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황금 습관, 의자 스쿼트와 3초 걸음, 그리고 아침 단백질 섭취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걸음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시작하려는 의지뿐입니다.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을 언제 시작했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90세에 원하는 곳 어디든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이고 독립이며 존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끝까지 당당할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걸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